네, 유아기가 되면 다른 아이들은 부모와 잘 분리가 되어서 낯선 곳에 가서도 활동을 잘 하기도 하고 부모와 떨어져서도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아이를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유독 우리 아이만 나와 떨어지기 힘들어 하기도 하고 또 소극적인 모습을 보면 좀 속상하실 때도 있으시죠. 그런데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고. 내가 어릴 때 좀 소극적이고 소심했어.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러는 거 보니까 너무 속상하고 좀 안타깝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는 배우자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 아이가 보이면 나 그거 참기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어찌 보면 유전적으로 굉장히 당연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러한 기질은 이 아이들이 선택한 것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타고난 기질일 뿐인데요. 어떤 아이는 적극적인 아이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부모와 좀 떨어지기 힘들어하고 분리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또 부모와 떨어져 있을 때 좀 더 소극적이고 자신의 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가정에서는 굉장히 활발하고 자신의 것을 자기 주장을 잘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관에 가서 또는 바깥에서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는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는 또는 선대적 한묵증 증상을 보인다든지 아니면 부모와 분리되기를 아예 원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도 있답니다. 소심하고 또는 부모와 분리되기 어려워하는 우리 아이도 조금은 적극적으로 지내볼 수 있도록 돕는 솔루션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이 부모와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먼저 한번 이해해 볼게요. 실제로 분리 불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 혹시 유기 불안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 있으시나요? 처음 들어보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유기 불안, 말 그대로 버려질 것에 대한 불안입니다. 헨젤과 그레텔, 그 혹시 동화 알고 계세요? 아마 다들 내용은 기억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전에는 노인과 아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으면 내다 버리기도 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내다 버리기도 했어요. 그런 어떤 신화에서부터 우리가 혹시라도 버려질까 봐 엄마가 나를 버리면 어쩌지? 엄마가 나를 놓고 다시 돌아오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불안, 그것을 바로 유기 불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안을 만 6세까지도 불현듯 느낀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 어린이집 잘 갔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랑 떨어지기를 너무 두려워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유기 불안을 이해하신다면 아마 이러한 우리 아이의 행동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안정된 애착을 보였던 아이들도 부모와 때로는 분리되는 것을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부모는 마치 마중물처럼 또는 브릿지, 다리처럼 연결고리가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는 아이, 소심한 아이의 부모님들이 저에게 자주 하셨던 질문이에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새로운 환경, 낯선 환경을 싫어하니까 그런 환경에 안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일 것 같아서요. 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이면 분명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도 안전한 환경인 부모와 함께 경험한다면 이 아이가 성장하는 기회,
계기가 되지는 않을까요? 우리 아이가 낯선 환경, 또 낯선 해보지 않은 것을 두려워해서 해보지 않는다면 우리 아이는 언제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가 소심하고 새로운 것을 두려워한다고 하더라도 스텝 바이 스텝 천천히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키즈 카페도 새로운 곳을 계속 가는 것보다는 갔던 곳에 또 가서 여러 번 반복하고, 놀이터도 갔던 곳에 또 가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스갯소리로 내가 10,000원을 냈는데 우리 아이가 1,000원어치밖에 못 놀았어. 그럴지라도 다음번에 가면 1,500원어치 놀 수 있도록 또 같은 환경에 가서 우리 아이가 조금은 더 익숙해질 수 있도록 경험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아이가 보통 부모의 손을 이끌고 다닙니다. 그럴 때 같이 손을 잡고 둘러봐 주세요. 이거 해봐, 저거 해봐 하고 부모가 먼저 제안하기보다는 아이가 조금은 앞서고 부모가 손을 잡고 조금은 뒤에 서서 네가 가보고 싶은 곳 엄마가 같이 가줄게. 아빠가 따라가 줄게. 네가 앞장서서 한번 가볼래?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엄마가 아빠가 곁에 있어 줄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도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너는 왜 이렇게 소심해? 너는 왜 이렇게 혼자서 못해? 너는 왜 자꾸 우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혼자서는 못하니? 하면서 아이를 채근하면 아이는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정말 나는 부족한 아이라고 느끼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아이의 있는 특성을 그대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소극적인 아이 데리고 오시는 상담실에 오셨던 부모님들은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과 닮은 아이의 모습이 다소 답답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나도 모르는 결핍과 투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저 소극적이었던 모습 때문에 불편했던 마음, 내가 적극적이지 않았던 나의 모습 때문에 피해받았던 그 상황들을 아이에게 투사시켜, 아이에게 대입시켜서 아이를 적극적인 아이로 만들고 싶은 나의 욕구가 바로 아이를 푸시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실 필요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적극적인 아이는 적극적인 아이대로, 소극적인 아이는 소극적인 아이대로 각각 가진 강점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가진 강점을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 손을 잡고 하나씩 하나씩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이도 능숙해집니다. 능숙해지면 어떤 소극적인 아이도 자신감이 생겨요. 그런데 사실은 어머님들이 이 아이를, 소극적인 아이를 능숙하게 만든다 라고 하면 특기 활동을 시킨다고 하신다 하더라도 한 가지 활동을 2, 3년 이상 꾸준히 시켜주셔야 돼요. 무엇이든 이 아이가 꾸준히 해서 그 분야에서 내가 좀 잘하는데? 나 좀 줄넘기 잘하는데? 나 좀 자전거 잘 타는데? 나 인라인 좀 잘 탈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 다른 활동에서도 훨씬 더 자신감 있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특히나 그래서 소극적인 아이들에게는 몸으로 할 수 있는 활동, 몸으로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을 많이 권유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와 분리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평소에 부모와 함께 있을 때 좀 더 스킨십을 많이 해주는 것이 부모와 분리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고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육아도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오늘도 자녀 육아에 애쓰시는 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